소속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 지주사 이타카홀딩스를 그 100%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리아나 그란데랑 저스틴 비버 영향력이 거의 BTS보다 네네. 거의 클 텐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네네. 인수 가격이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혹시 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가지고 만약에 아리아나 그란데랑 저스틴 비버가 올리는 수익이 만약에 다 그쪽으로 잡히는 거면은 이 가격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속사랑 아티스트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몇 년 계약을 해가지고 막 일부를 가져가고 이렇게 정확히 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매니저 같이 아티스트들이 직접 약간 서포트 받는 그런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절대 다 잡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만 잡힐 것 같고, 저도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말씀 주셨다시피, 다 잡힌다고 하면은 1조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 개념이면은 네,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네네. 서포트해주는 개념이면. 네네, 서포트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목표가 선정하실 했을 때 네. 70으로 잡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쪽 사업을 잘 모르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10 이상 넘어가는 건 사실 손이 잘 안 가는 타입이고 네네네. 20 넘으면 아예 안 보는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쪽 잘 모르긴 해도 이쪽이 그렇게 해자가 있는 산업이던가 네. 그렇게 생각은 잘 안 드는데 뭐 음, 제약이나 다 퍼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 퍼를 70까지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포트를 참고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선 선정을 할 때 그 피어 그룹들 12개월 평균 PER을 적용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PER 50배 정도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엔터 4사 같은 경우 PER 평균이 50배니까 그 이상으로 위버스 플랫폼을 가졌다는 점에서 플랫폼 멀티플을 또 한 20배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거를 멀티플 기준으로 정한 건 아니고 리포트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네. 피어라고 하면은 저기 네. 표 2에 나오는 창고 6에 표 2에 나오는 기업들이 피어 그룹인가요? 네, 제가 그래프 참고해 놓긴 했는데 네, 맞을 거예요. 네, 얘네가 맞을 겁니다. 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이게 그 저기 아까 그 위버스랑 네. V 라이브 네네네.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국내 지금 플랫폼만 나와 있는데 혹시 네. 해외에도 이런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있는가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확실히 찾아본 건 아니어서. 네.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소통하는 그거 맞죠, 가요? 네네네네. 브이라이브가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거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막 셀카 보내주고 댓글 달고 영상 올려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있어야만 또 플랫폼을 뭐 구축해놔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티스트 입점 여부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없으면은 팬들이 안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금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금 방식이요? 네. 과금 방식이라면은 이 앱 안에서 어떻게 돈을 쓰냐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유료 멤버십 요 과금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버스 샵이라고 하나 앱이 더 있어요. 네. 여기 있나? 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위버스 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티스트 관련 굿즈를 전문으로 파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위버스를 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 샵도 거의 60% 확률로 같이 앱을 깔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BTS가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옷이라던가 썼던 소품이라던가 뭐 잠옷, 과자 이런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아티스트별로 다 그 상점 같은 게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버스는 그 월별로 사용 요금을 내는 건가요? 제가 과금까지 어떻게 과금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아마 구독이면은 월별일 것 같습니다. MAU가 3천만 명인데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게 되게 슬프네요. 아무래도 세층이 거의 여성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예전에 소녀시대 멤버 이름 알았는데 사실 아. BTS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저씨긴 아저씨구나. 아무래도 네 소녀 팬들이 저도 있다 보니까 간단한 거 하나. 네. 이게 그 아까 리스크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작년에 사실 그 빅히트로 이제 공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네, 네. 공모를 받았는데 네. 이게 뭐 공모되기 전에는 뭐 무조건 따상 간다 그랬는데 네. 처음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상한가 가기 직전에 그냥 주르륵 흘러내린 게 아마 고주주 물량이 아마 한꺼번에 그 세 개 회사에서 아마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해도 아까 그 매도 물량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또 좀 사실 신경이 좀 쓰이긴 쓰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BTS가 뭐 이게 이제 군대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지금 그 전체 매출액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큰데 연말에 만약 아까 뭐 세븐이나 신흥그룹이 이제 데뷔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BTS 같은 저런 그룹이 이제 탄생됐다는 거는 사실 뭐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런 연말에 이런 신인 그룹들도 어떻게 좀 성공이랄까 이런 게 좀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아티스트들을 선별하고 육성한 그 방시혁 의장의 약간 실력을 미루어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약간 경영자를 봤을 때는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하우나 이런 거 받을 때 가능성이 높은데 네. 결국은 아티스트에 따라서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성장성이력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 그것도 사실 조금 신경이 좀 쓰이긴 쓰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CJENM 인숙하는 표현이 있던데 그거는 내가 처음 들어서 뭐 잠깐 뭐 예, 그거는 어떤 거죠? 그 같은 경우는 그 경쟁사 SM 얘기였고요. SM 얘기요? 네. SM 얘기였고 하이브랑은 네, 인수 관련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라이센싱 매출이 33%인데 저도 이쪽 뭐 분야는 전혀 뭐 문외한해서 그런데 요거는 라이센싱은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라이센싱 매출이 그 아까 사업 구조에 보니까 거의 한 33% 정도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네. 라이선싱이라는 게 이게 여기 보시면은 MD 라이선싱이라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BTS가 그려진 뭐 의류를 판다 이런 게 또 라이선싱 네네네네 그런 독점 뭐 상품 이런 거를 한다고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BTS가 매출이 기여도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흥그룹이 누가 BTS만큼의 매출 기여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키우고 있던 게 TXT였는데 몇 년 됐는데 데뷔한 지 사실 매출 기여도가 그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게 얘네들이 만약에 BTS를 대체할 만한 스타성이 있었다면 벌써 컸어야 되는 사실 데뷔를 하고 나서 바로 뜨는 그룹들이 요새는 그러지 않으면 사그러드는 그런 게 아이돌이잖아요. 네네네. 매출 기여도랑 앞으로의 그 하이브에서 보고 있는 전망? TXT에 대한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도 TXT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아마 BTS만큼은 절대 안 될 거고요. 세븐틴이랑 합쳐서 BTS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TXT만 올라오는 채널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하이브로 해갖고 거기에 다 올라오나요? 저는 저도 거기까지 안 찾아봤었는데 그리고 아마 채널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채널이 있을 것 같고.
한데, 네. 보진 않았는데 있을 거는 같아요. 예, 웬만한 사람들은 네. 좀 다 있어요. 네, 있을 것 아니 보통 저도 하이브를 사실 구독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거의 다 올라오는 게 BTS들 뭐 약간 드라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예능 프로 같은 것들 올라오고 TXT는 별로 제가 안 봐서 그런가 이렇게 추천이 올라오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BTS의 군대 문제가 이 하이브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만한 뭐 신흥그룹이 데뷔를 한다는 건 사실 어느 엔터사에서도 계속 이제 새로운 아이돌을 만들어내는데 그만큼의 스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해야 되는 매출이 지금 대체해서 BTS의 매출만큼 나와야 지금 기존의 매출이 유지가 되는 구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던 아이돌이 컴백했을 때 그 전에 명성을 되찾은 경우가 있나요? 높진 않죠. 그렇죠. 빅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자취폭발했고 괜찮지만 거기는. 군대 가서 매출 비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제가 위버스를 봤던 거거든요. 위버스에 주목했던 위버스 매출이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타카 홀딩스 인수하는 바람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랜드도 입점을 할 거고 이 외에도 유명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입점 예정이고 YG랑 요번에 협업을 한 것도 블랙핑크를 일부러 입점을 요런 전략으로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핑크 관련한 MD도 매출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BTS 의존도를 떨어뜨리려고 하이브 측에서도 조금 위버스를 더 집중해서 키우고 있지 않나. 요거를 조금 대응 방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만약에 BTS가 군대를 가더라도 위버스 매출 비중으로 조금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은 커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이브 좋아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반대 입장에서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도 주로 매출을 일으켜주는 게 결국은 또 BTS 아니에요? 맞아요. BTS 그렇긴 한데 올라와 있는 거는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군대를 간다 하면은 사실 요새 군대에서 핸드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요렇게 군대 가서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는 온라인은 그건 안 돼요. 화상 통화는 군대에서는 안 돼요. SNS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제가 군대 잘 몰라서. 문선대 가면 돼요, 문선대. 네,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여튼 이쪽으로 기대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은 아닌데 가연이 발표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 사실 저는 저는 하이브를 포함해서 엔터주를 진짜 엄청 매력적인 성장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미래에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성장주 중에 좀 강력한 게 엔터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가연님이 플랫폼으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거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은 위버스가 진짜 생각보다 위버스라기보다 그 플랫폼이란 거의 가치 자체를 그 증권사나 이제 회사들에서 굉장히 크게 치더라고요. 저희 요즘 메타버스에서 이제 얘기가 많은 것도 메타버스 이제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플랫폼이거든요. 그 메타버스에 보통 20, 30대들이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10대, 20대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제 걔네의 소비 패턴이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이런 행동 패턴을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투자 가치적으로 크게 치는데 이 위버스라는 것도 팬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의 흐름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얘네들이 투자를 어떤 데 하고 트렌드가 요즘에 어떤 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버스에 엄청 좀 관심 많이 받았었고 저도 사실 제가 30대니까 제가 이거를 팬덤을 제가 옛날에 막 제가 좋아하던 뭐 세븐틴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할 때랑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느끼는 게 세븐틴은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세븐틴도 1군이거든요. 뭐 아이돌 중에 남자 그룹 중에 거의 BTS 다음으로 이제 몇 안 되는 1군 그룹 중에 하나라고 저고 그리고 팬클럽 저희가 예전에 팬사인회 갔을 때는 뭐 그냥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BTS 이런 애들 팬사인회 가려면 돈이 100만 원 든대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앨범을 사고 투자를 해야 갈 수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서는 매력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업은 분명히 이게 커지고 엔터주가 커질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얘도 지금 100% 가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는 이제 사실 뭐 거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다 채울 만큼 뭐 10년 내에 100% 이렇게 다른 산업 평균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지금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해외 매출이 비중이 되게 적은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비보드 차트 뭐 1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냥 아까 저스틴 비버나 이제 저기 뭐야 그런 애들 보면 그냥 개인 재산만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해외 매출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좀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지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나 그 해외 매출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출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해외 매출 비중, 그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온라인 부문의 매출이 북미랑 그 뭐 어디는 빠져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북미 매출이 시장이 네. 엄청나게 클 건데 지금 국내 매출보다 훨씬 적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뭐 저기 스포티파이 뭐 저기 뭐 다른 데서 음원 매출 같은 것들만 해도 저거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콘서트를 안 해가지고 그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닐까요? 외국에서의 네. 그 수입이 거의 콘서트일 것 같은데. 공연 수입인지 아니면 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콘서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국내 콘서트가 30%라 하면 얘는 지금 BTS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콘서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30%가 아니고 사실 뭐 몇백 프로 될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콘서트 매출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해외 콘서트 투어 한번 돈다고 하면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거의 영업이익 지금 분기에 5배 정도는 가능할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비중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5배요? 네, 지금 분기 기준 거의 200 몇 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되는데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찍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사실 BTS나 블랙핑크 정도 되는 가수들은 컴백을 하면 우리나라 음방에서 거의 얼굴 한두 번 보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무대에서 활동을 안 하고 하면 다 그 콘서트로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뭐 예능이나 이런 데도 요즘에 나오지 않는 추세고 다 외국 가서 콘서트를 하는 거니까 그쪽이 아마 돈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몰라서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위버스라는 그런 채널이 그 노래를 이제 콘서트를 거기서 그러니까 라이브로 볼 수 있고 이런 채널이면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건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넷플릭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거로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채널인 건지 아니면 보통은 우리가 유튜브에도 거의 다 올라오면서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랑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BTS 멤버십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은 그렇게 무료로 풀리는 거 말고 네. 멤버십 가입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셀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그런 소통 창구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버스 입점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다 멤버십을 가져갈 테니까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요즘 저도 막 팬 이런 걸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그 하는 사람들은 뭐 카드가 저희가 보니까 그런 아까 굿즈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 제가 BTS B를 좋아하면은 그 앨범의 사진이 이제 멤버마다 아무나 랜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그냥 B가 나올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B가 나오면 카드만 뭐 카페 가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팬들은 멤버십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위버스라는 게 뜨는 것도 그 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문화가 점차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약간 좀 투자를 하려면 약간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어렵더라고요. 저도 요즘 10대들이 저도 뭘 좋아하고 뭐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거는. 아, 그리고 그 말씀 주신 친구분 뭐 얘기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 그룹이 있는데, 그 가수 그룹이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데 그 티켓을 얻으려면 앨범을 사서 그 랜덤 티켓을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 생소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신용카드로 몇백만 원어치 긁어서 막 몇십 장 사서 어떻게든 뽑아보겠다고 사는 거 보고는 아, 돈이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얘네도 이제 조만간 국감에서 끌려 나가겠네요. 지금 게임사들이 엄청 털리고 있던데. 아, 근데 혹시 그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막 좋아하시는 분, 자녀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아직까지는?